1주년을 맞아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함께 살펴보고 여순 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 법안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태극기를 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으로 여순 사건 희생자와 순국 선열을 위한 묵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많은 간담회를 위하여 많은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고 호명받으신 내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함께 박수로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양 순천연대 박두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양 여순 연구회 박발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양 유족회 허정태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양 유족회 박채규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순 중앙위원 소위원장 주철희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순 범국민연대 박소정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양시의회 최대원 총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양시의회 안영현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여순특별법을 위해 애쓰고 준비해 오신 우리 서동룡 의원님 전 보좌관 김정태 보좌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여순 사건 지원단 심사관리팀장 조인천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양 11구 연구회 이충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양 여순 11구 연대 강필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양시 시정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양시 이왕신 담당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김보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강정일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장님. 서장수 여순중앙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 사건 여순 유족회
수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필 여순 실무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윤호 여순 범국민연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 계시면 진행을 하고 간 다음에 이후에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지역위원장님이신 서동용 이번 간담회를 주관하신 서동용 국회의원님 모셔서 간담회 취지 및 여는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먼 길 와셔서 고맙습니다. 서장수 회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주철이 박사님도 고맙고요. 우리 허정태 선배님, 박재기 선생님 고맙습니다. 또 광양시의원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 우리 국민연대 박소정 대표님, 최경필 선생님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개정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개정안을 준비하고 여러분들하고 많은 좀 대화를 나눠서 또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수정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여수는 분명 광양만의 문제도 여수만의 문제도 순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범지역적으로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또 유족뿐만 아니고 시민단체 또 정치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좀 논의하고 좀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나은 개정안이 발의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먼 길 오시게 해서 좀 송구하고요. 그러나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내용 잘 들으시고 또 의견들 좀 충분히 개진해 주시면 그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그래서 좀 더 나은 그런 개정안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네.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예. 네. 그럼 바로 주철이 박사님 먼저 모두 발언.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여순중앙위원회 소위원장이신 주철 박사님 모셔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늦게서 갑자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한 20분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작스럽게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이제 우리 위원회가 올해 1월 21일 출범해서 지금 한 12개월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을 개정하는 당시 법이라는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득실이 있다 보니까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초안보다는 항상 후퇴하는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 이제 위원회를 7개월 동안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법이 그걸 미처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법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지금 계시는 위원들이나 또는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지원단의 직원들도 우리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해석을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경향들이 실은 있습니다. 우리 법을 만들 때 우리 법은 여러분 진실화해위원회라는 법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진화해법을 중심으로 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진화해법을 토대로 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직을 만들 때는 이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이 조직에 관련돼서는 어떤 법을 인용해 버렸냐면 제주 4.3법을 인용했습니다. 이게 우리 법이 두 개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을 진상규명하겠다라는 부분은 진화해법을 따라왔는데 조직 운영과 관련돼서는 제 4.3법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충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 진화위법은 어떤 거냐면 진화위는 위원회 자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적 기구입니다. 이 위원장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민간 전문가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론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여기에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나 뭐 이런 걸 어마어마한 이 국정 현안에서 국무총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국무총리고 그 위원장이 이 업무를 처리 못하니까 실무위원회라는 걸 두게 됐고 그 실무위원회는 또 전라도 도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죠. 도정이라는 그 많은 그 일 중에서 이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구조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원 지금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을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여순특별법이나 제주4.3특별법이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진실화해위원회 특별법, 그다음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뭔 특별법이 있냐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법에 있어서 어떤 위원회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별법을 만드는 5.18 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 특별법에는 그만큼 독립적 기구로서 위원장이 민간 전문가가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회와 제주 4.3위원회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 과거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거사와 관련돼서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위원회는 지금 현재에 아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뭐 행안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 당연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6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간 기구로서의 9명이 위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 이 민간의 9명이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다 비상임 구조예요. 상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있으면 회의의 의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가 전문성이고 두 번째가 책임성입니다. 근데 우리 위원회는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다 위원님 자체가 비상임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18 진상규명위원회나 과거사위원회는 전부 다 상임 구조입니다. 상임 민간인 전문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문성도 갖고 있고 책임성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의 구조가 이렇게 전문성과 책임성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지금 오늘 전라남도의 지원단의 실무위원회 지원단 심사팀장이 와 계시지만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실질적 업무를 하는 것을 서울의 지원단이 하나 있고 전남의 지원단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원단들이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 사례에서 정확히 드러나 버린 겁니다. 어제 저희가 뭐 하나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허술했는가가 다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공무원이 일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문성적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원단 자체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구조도 전혀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3명의 전문조사관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의 지원단에는 4명의 전문조사관을 뽑았고요.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여순에 대해 잘 알거나 이런 전문조사관이라고 뽑았는데도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남의 지원단이나 서울에 있는 지원단 자체도 지금 정원의 거의 80%가 다 공무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최소한의 동등한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10대 10. 공무원 구조가 한 1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 그룹이 10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공무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책임성이나 전문성이 현재 부족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과거사 정리 작업을 한다는 것은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순사건 특별법의 목적이 뭐냐면 사건을 진상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말은 뭐냐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 과정에서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자율적이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율적이고 탄력.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원단이라는 자체가 공무원 구조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공무원은 뭘 따지지 않습니까? 법령만 따지는 겁니다. 법령. 이게 법령에서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법령만 따져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제2차 소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결정합니다. 뭔 문제를 결정하냐면 제1기 진화위에서 진실규명되신 분들은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한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법령을 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보지 않는 과거사 정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탄력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우리 자체 구조가 지금 공무원 구조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제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는 제주 4.3과 비교하면 굉장히 인원이 적습니다. 직제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광양에가 사실조사원이 우리 이광식副팀장이 사실조사원이 몇 분이죠? 광양에? 3명이 있습니다. 사실조사원이라는 게 뭐냐면 신고자들이 접수하면 실질적인 1차 조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라남도 정부에서 조인철 팀장이 31명이죠. 지금. 네. 지금 현재 이번에 더 보완했다 해서 31명밖에 안 됩니다. 32명입니다. 제주가 몇 명이 활동했냐면 65명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제주하고 여순하고 비교하면 인구 측면에서 1949년에 제주 인구가 28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법에 보면 여수, 우리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500만이 넘는 곳이에요. 500만. 그 다음에 공간적 범위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근데 사실조사원이 우리는 지금 32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직제 측면에서도 좀 부족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은 아까 말한 여야의 이해타산이나 이런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법률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 현실성, 즉 실효성이 없는 법률이 너무 많습니다. 실효성. 대표적으로 우리 법률에 보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근데 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누구한테 지급한다고 되어 있냐면 희생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생자. 그러면 1948년에 희생자는 누굽니까? 살아 계십니까? 살아 안 계시잖아요. 살아있지 않는 사람한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문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법에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어떤 거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 한 단어 더 여자. 우리 법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건을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킨다 했거든요. 이게 희생자의 명예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희생자를 결정했다면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방 말씀드리다시피 생활지원금이나 의료지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희생자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혀 법에 실효성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희생자점 유족으로 이제 바꾸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순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 권력에 대한 범죄 행위들입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거든요. 그럼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 그 중에 그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희생자들에게 배보상을 하는 겁니다. 배보상. 이게 우리는 국가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 책임에 대해서 사과도 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그렇게 행위를 잘못했으니까 사과도 해야 되겠지만 그 피해자들에게 그게 합당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배보상입니다. 근데 이제 유족들이 배보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막 유족들은 돈뿐이 모른다고 우리가 좀 미리 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법률의 실효성을 좀 갖기 위해서는 이 명예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라고 보면 배보상적인 측면인 겁니다. 법에 아까 우리가 법에서 유족과 희생자 명예를 회복시켜준다고 했으면 실효성 있는 명예회복이 뭔가 그걸 저는 배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위원회가 지금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진 부분을 어떻게 만회해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를 얼마나 더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희가 1월 21일 날 위원회가 출범한 날 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국무총리가 제1차 중앙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에서 제가 어떤 발언을 하냐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저 금방 이 발언. 우리 위원회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의 잣대만 들이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위원회가 최대한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이걸 책임을 져주라고 제가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렇게 발언을 그렇게 하겠다 그랬고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입니다. 행안부 장관도 우리 위원회가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법령 구조만 따져가지고 그 법 구조만 따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법에 여러분 요즘 이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건수완박이라는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무엇으로 파괴시키고 있습니까? 시행령으로 파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이런 것들을 좀 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법에서 그냥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령은 누가 정하냐면 행안부가 만들거든요. 우리 위원회가 개판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법이 문제에서는 아니라 시행령 10조 때문에 개판이 되거든요. 이 시행령 10조를 행안부가 이걸 집어넣어버리면서 우리가 막 신고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법을 만들 때는 신고를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어놨는데 행안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시행령 10조를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탄력적이고 자율적 운영들을 좀 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좀 더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가 드린 것이었고 방금 말했던 이제 마지막으로 법의 실효성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법 개정 조항은 우리 소동용 의원실에서 보내준 자료에 보니까 이제 대충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회의 가장 저는 시급한 문제가 뭐냐? 제가 지금까지 한 7개월 동안 거기에서 일을 해보면서 아까 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상임위원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비상임 구조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거. 이 조직 체계를 어떻게 바꾸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걸 좀 넣어줬는데 그래서 실제 서동용 원실에서는 이 비상임 체제에 대해서 그냥 상임위원을 하나 넣는다고만 했지만 저는 그 상임위원을 자격도 정확히 법에다 명시했으면 좋겠고 그 역할도 좀 명시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아까 시행령으로 가버리면 또 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생자 진상규명 신고가 우리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희생자 신고 1년이지 않습니까? 올해 1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 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이것이 시행령만 고치면은 연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 제5조에 정확하게 진상규명 기간은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의 제5조 지금 현재 2항에 나와 있는 실무위원회 구성에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개정해야만이 시행령도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우리 법이 좀 실효성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건 제가 그 국회에서 발언할 때도 우리 유족들이 좀 동의를 해주셔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우리 법 제4조가 위령사업이라는 법입니다. 위령사업. 근데 실질적으로 제주 4.3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제주 4.3 여러분 그 혹시 평화재단 그 공원 가보셨습니까? 제주 4.3 평화공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주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반드시 제주 4.3을 목적으로 해서 갔을 때만 그 길을 찾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묘역 때문에 그런다. 묘역. 이게 묘라는 걸 설치하려면 도심에다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묘를 설치하니까. 이게 다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법 제13조에 나와 있는 이 위령 사업을 저는 기념 사업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유족 1세대가 80대가 넘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그 전 세대의 묘를 옮겨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묘역 작업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묘역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저 산골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어느 산골 깊은 데다가 공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여순의 진상규명을 하는 이유는 지금으로 끝나려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되고 여순이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알림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유령사 같은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은 이따가 우리 설명 들으면서 저도 더 부칙들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저의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동명 의원님 모셔서 특별법 개정 취지 및 개정안에 관한 설명을 듣는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예, 그냥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작년 6월 29일 날 법이 통과가 됐고 올해 6월 29일 날 국회에서 특별법 1주년 기념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철이 의원께서 주제 발표를 하셨고 홍영기 의원, 그 다음에 김남규 변호사 등등 많은 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토론 포럼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 개정을 좀 준비를 했고요. 방금 이제 주철이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반영된 부분도 있겠고 좀 덜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이따가 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3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돼서요. 제주 4.3 사건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순위원회 진상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희생자와 유족에게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2조의 2에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제호하에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게 제주 4.3도 비슷한 규정으로 보상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그리고 14조의 2를 신설해서요. 생활지원금 규정을 뒀습니다. 국가는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아까 주철 의원이 지적해 주신 생활지원금이 희생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유족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두 번째, 지인아이의 조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진상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지인아이에서 진실규명을 받은 피해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4조의 3을 규정해서 위원회는 여수순천 11구 사건의 피해자로서 진아이법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을 별도의 신청 없이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에 희생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특별 재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948년 10월 여순지구 계엄령이 내려지고 11월에 전남북으로 확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로 최소한 9차례에 걸쳐서 호남 계엄지구 고등군법의 의의를 통해 유죄 확정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원이 2,680명에 이릅니다. 민간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특별 재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12조 2를 신설했습니다. 특별 재심. 희생자로서 여수순천 11구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등등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의 호남 계엄지구 고등군법의 명령, 5호, 13호, 17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포함됐던 사람들도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를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구조로 바꿨습니다. 상임위원을 두도록 그 법률 개정을 한 것인데요.
아까 주철 의원이 자세히 좀 설명하셨지만 우리는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위원 체계이면서 그리고 양위원회가 모두 비상임 체계입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전문성의 면에서 의문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을 두어 조금 더 책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상임위원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주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 자격을 아예 법에 규정하는 문제는 오늘 논의를 거쳐서 제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한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걸 1년으로 늘리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희생자 신고 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주철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행령 10조가 희생자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위원회가 위원회 결정으로 희생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령사업과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주철 의원님의 말씀이 대체적으로 다 공감이 됩니다만 그러나 아직 진상이 다 규명되고 되기 전이어서 위령에 대한 요구들도 상당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령사업을 다 빼고 기념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위령사업과 기념사업을 모두 시행하는 걸로 개정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6월 29일 포럼이 개최됐고 제가 그동안에 개정안을 준비를 해서 개정안 준비하면 또 이제 입법조사 전문조사위원한테 넘겨야 하고 거기서 검토를 거쳐서 오고 하는 여러 차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을 청취해서 오늘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또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발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동안 여술법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이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2021년 8월 18일 김혜재 의원 안이고요. 김혜재 의원 안은 매년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병철 의원이 3번에 걸쳐서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여순 당시 화재 피해를 입었던 사찰 등에 대해서 이 부분도 여순 사건의 재산상 피해에 관해 보상할 수 있고 이 부분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셨고요. 그 다음에 유족 1세대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서 유족도 생활지원금 대상에 편입시키는 그걸 소병철 의원도 한번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 가능한 걸 넣으셨고요. 오늘 이제 저는 지금 소병철 의원이 내셨던 2가지는 내용이 조금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은 내용으로 해서 개정안을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면 제가 좀 잘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서동영 국회의원님의 진행으로 특별법 법안 개정에 관한 참석자 여러분의 그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많은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현재 지금 신고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내년 1월 20일까지가 마감입니다. 근데 아직도 좀 주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실제로 지금 신고를 내가 대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은 예술 때 4살 때 청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치를 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집안의 아들이 경찰인데 물어보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라더라. 그럴 정도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고 기간 접수 기간을 좀 6개월 연장 조치를 이번에 그 개정안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특별법에 지금 위원회가 2년인데 이것을 3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도 좀 이번에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6개월 접수를 연장하게 되면 그만큼
활동 기간도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현장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조사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무슨 문제냐면은 공적 자료를 사실 조사원들이 보고 열람할 수 있는 그 자격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희생자들의 그 관련된 뭐 학적부랄지 병적부랄지 아니면은 또 뭐 재적증보이나 이런 것들을 열람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상담한 분 같은 경우는 14인대 군인인 자기 아버지가 군인으로 가셔가지고 실종이 됐었는데 본인은 어머님이 다른 분한테 제거를 하면서 호적이 다른 분 앞으로 실리는 바람에 자기 아버지 재적증보를 볼 수가 없는 분들이었어요. 현 상태에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 사실조사원들이나 전라도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대신 열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법안이나 아니면 시행령에다가 좀 못을 박아서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지금 그 희생자들의 그 연좌제 관련된 동향 자료들이 지금 각 경찰서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조차도 희생자하고 직접적으로 유족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보훈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협조를 좀 해가지고 이름만 되면 어느 지역에 아무 개나 하면은 그 사람이 자료가 있느냐 그런 거 확인되면은 그 유족을 이제 시켜서 직접 민원 신청해갖고 정보를 받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양시하고 광양경찰서하고 공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도록 이렇게 좀 시행령이나 그런 것을 박아서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사실조사원들이 좀 편리하게 유족들의 그 희생자들의 자료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런 공적 자료들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시행령이라가 좀 못을 박아서 정말 이 자료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희생된 예를 들어서 광양 같은 경우는 광양중학교나 이쪽에 학생들이 그 희생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학적부도 이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사실조사원들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자료들 또 광양경찰서가 지금 그 당시 연좌제로 그 동향 자료들 쫙 좀 전체적으로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그 유족들만 갖고 그때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훈경찰서 같은 경우는 한 2천 건이 넘거든요. 자기들이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걸 전체적으로 오게 되면 그 자료 보고 우리가 지금 신고 안 하신 분들도 그 자료를 보고 연락을 해서 좀 찾아낼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점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명철 의원님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은 제가 가장 불만했던 점이 뭐였냐면은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너무 손 놓고 계시지 않았느냐. 좀 시행령을 좀 어떻게 만들어야가 해남도에 좀 간섭하고 그랬으면은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들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만큼은 좀 개정안을 의원님이 내시게 되면은 발의하시게 되면 나중에 시행령안도 제대로 바뀌어지는가 이것도 분명하게 좀 감독을 좀 하셔가지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철 의원이 어차피 거창 사건 지금 배보상안을 발의를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여순 사건도 배보상법을 이번에 분명히 좀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순법에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보도연맹이나 한국전쟁전도 피학살자 유족회에서는 지금 배보상법을 별도로 제정이 달라고 지금 국회 앞에서 아마 한 900일 넘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의 이제 그 요구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 배보상법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그 안을 좀 이번에 넣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 피해 접수도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이제 그 홍보도 나가고 그러는데 가서 얘기를 할 때 배보상 얘기를 안 하면은 관심들을 좀 덜 가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든지 배보상법이 좀 안이 좀 개정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법 개정을 그러니까 이제 김상조 현장에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법 개정을 해야 될 사안인지 또 그렇지 않은 사안인지는 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잘 메모했습니다.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이제 법 개정 문제가 아닌 것들도 있는 거는 같아요. 잘 좀 챙겨보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배보상과 관련한 규정으로서 2조의 2를 좀 했는데요. 지금 사산법도 이런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산법이 이 정도 규정입니다. 이 정도 규정을 가지고 배보상을 하기로 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여서 이 규정이 들어오면 저희가 배보상을 위한 거는 사산만큼 좀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분. 다른 내빈분들 많은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발진. 네, 광양 여순일공위원회 회장 박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법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 제대로 발언을 하는지 용어를 제대로 선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급한 게 이제 피해 신고 연장하고 또 조사 보고서 작성하는 기간 연장 이런 걸 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상임위원 체제라는 게 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게 좀 약간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앙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요, 다 비상임위원들 그때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누구 한 사람 그 기간 동안 법 시행 기간 동안에 위원회를 책임지고 끌고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까 계속 뭐 말씀하셨지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인 이런 체제하에서 위원장의 권위가 위원회 자체의 운영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끌고 갈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재단하고는 이제 별개고요. 재단 문제는 그건 이제 별도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 재단 설립까지 나아가기는 너무 좀 무리인가요? 저는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찰 피해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 알아보니까 구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광양 같은 경우는 당시에 소개령이 내리면서 주민들의 그 가옥이나 이걸 다 불태우고 이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어렵게 해서 이제 집을 손수 어떻게 해서 지었단 말이죠. 근데 다시 이걸 거래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불법 건물이 되거나 그 등록이 없는 거죠.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못할 망정 이걸 법적으로 좀 뒷받침해야 이게 그 개인의 재산이 거래도 가능한데 피해 보상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 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마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증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경필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에 뭐 피해자가 갑자기 죽어서 어린애가 이제 사실상 호적 등록을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유가족인데 그런 부분 그 호적이 이제 뭐 작은아버지나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제 양자를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사실상의 유가족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지금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도 좀 예정이라든지 잘 모르겠는데 법적인 용어가 어떻게 될지는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 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좀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이제 좀 필요성이 느껴지는 게 물론 이건 이제 시장 군수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은 이제 광양 같은 경우 특히 좀 집중적으로 몇 년 안에 좀 힘이 좀 필요한 그런 기구인데 그런 별도 행정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제 보기에는 한 5급, 7급, 9급 정도의 그 별도 좀 전문성을 가진 그 계약직 공무원을 좀 일정 기간 채용하더라도 그런 것을 둘 수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약간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또 재능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좀 법에서 약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마련해주면 지자체장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겠다 좀 싶고 조금 지방에서 이런 일을 하길 때는 그런 조직이 좀 공무원들은 1년 있다가 바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렇지만은 지방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소병철원의 그 개정안에 그 중앙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시킴으로써요. 그게 단지 사찰뿐만이 아니고 재산상 피해도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심사하고 판단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지자체장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잘 풀릴 텐데 전체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이나 이런 것들 신고받고 또 신고 독려하고 하는 것들이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데가 훨씬 낮은 지자체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 필요하다면 법에 지원 조항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돈이 없어 못하지는 않습니다. 의지가 없어 못하는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 지자체별로 이거 좀 더 진행 잘 되도록 많이 좀 독려해 주시고 촉구하시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전라남도 팀장님 오셨는데 전라남도에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이런 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들, 계획들 좀 세워 주셔야 될 겁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는 아는데요. 여전히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좀 답답하고 힘들어요. 이게 이제 워낙에 오래돼 버린 일이고 워낙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 버린 일이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사실은 훨씬 더 적극적인 활동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막 저희는 이제 애가 터지고 이제 공무원들은 또 원래 일하던 루틴이 있어서 저희 원하는 만큼은 안 되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나 시민사회 쪽들하고 의견 많이 나누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저는 또 저대로 전라남도지사는 물론 각 그 기초지자체 장들한테도 좀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유족님들이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말씀드리고 이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순 사건 여수 유적 회장을 맡고 있고요.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그 해산을 하고 제가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족의 2세대로서 유복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몸소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서흥역 의원실에서 이런 그 개정안에 대한 자담회가 이런 그 형식을 갖춰준 것에 진짜 그 유족 대표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더욱더 좀 어떤 시에 한정하지 않고 또 좀 크게 해서 국민적인 어떤 그 관심사로 이끌어 주셨으면 이것이 제일 간절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입니다. 그 당시 그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그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우리 나라가 아무리 후진이었지만 그때 당시 이승만 독재가 자기 정권 야욕에 사로잡혀서 좌우 이념 대립을 갈라치고 빨갱이로 몰고 그래서 아예 옆에 접근도 못하고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하소연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숨지게 살아왔고
이것이 이 먼 훗날 이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먼 훗날 다시는 이런 그 아픈 역사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규명해서 먼 세계가 이 한국의 인권을 배우고 평화를 배우고 할 정도의 어떤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역사에 큰 일을 하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진짜 고맙게 관심 크게 더 가져주시고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잘못하다 보면 보상이나 바라고 또 어떤 역사를 또 왜곡시키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 저희들이 받지 않게끔 중립적인 자세로 모든 게 정치적인 참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이 대한민국의 큰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은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가져서 여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박진 선생님하고 최영필 위원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좀 수동용어를 대신에 제가 좀 약간 발언을 좀 드려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후유장애 4살 총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위원회는 신고는 다 받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고가 서류가 부족하다 해서 보류하고 이런 것 관리하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서류가 부족한 대로 접수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호적이 지금 실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밑에 호적이 못 들어갔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신청서에 보시면 재적증권이었으면 재적증권이 없는 사유를 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서를 써서 제출하면 일단 신고 접수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 지금 현재에 이제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금방 말했다시피 원래 아버지는 죽었는데 지금 삼촌 밑으로 들어가 있다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밝혀지면은 이 사람 희생자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법 제12조에 이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저희들이 대법원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정정을 해주라. 원래 우리 아버지는 다 돌아가신 분이다. 이렇게 정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그런 꼭 호적이 안 맞다 해서 신고를 못하고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유장애도 마찬가지 일단 신고를 해보시는 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지금 현재 원래 국민의힘에서 발의하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 단체의 재산 피해에 대한 것을 이제 법률을 먼저 국민의힘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그것이 들어왔는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법으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단체에다가 피해를 보상한다는 이게 사찰이거든요. 그럼 아까 말한 개인들도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우리 후유장애입니다.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짜를 만들어낼 경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단체 상황도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저는 방금 우리 지금 소명철 의원님께서 법을 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서동문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가 법을 만들면서 이제 좀 더 권한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제주 4.3에서 없는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법의 직권조사라는 겁니다. 이 직권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일기 진화에서 진실규명되신 분들은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직권조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이 법률, 이 문구를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하게 되면 여기에 단서가 하나 따라갑니다. 어떤 단서가 따라가냐면 희생자에게 통지하고
희생자의 동의를 얻어야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가져온 법률이냐면 부마항쟁특별법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요. 부마항쟁은 1979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희생자란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라 당시 다친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부상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마항쟁에서 희생자라는 것은 전부 다 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희생자에게 통지해주고 이 사람이 동의를 하면 이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희생자가 누구냐면 99.9%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한테 어떻게 통지할 겁니까? 이분한테 어떻게 통지할 것이고 이분에게 어떻게 동의를 얻어낼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부마항쟁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건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안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까 실효성적인 문제. 실제 이 법을 만들어놨지만 이 실효성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이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하나를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우리 위원회는 희생자 신고도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직권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9월에 회의를 열어서 한 3군데 정도를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직권으로 진상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확인된 사람이 나올 겁니다. 피해자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문구가 하나 들어가야만이 우리들이 이제 다음에 실태 조사를 해갖고 희생자가 나오면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감안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손흥용 우리 의원실에서 만들었던 법 개정안을 봤는데 많은 부분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위원회가 활동을 하다 보면 또 부족한 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럴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법안을 내놨지만 이게 한 번에 제가 보기에 처리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재단 뭐 설립을 요청했는데 이게 시기적 단계성을 갖듯이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속에서 어느 것이 더 단계적으로 빨리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파악해 주시면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잘 좀 검토하겠고요.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면 행안부에서 의견을 내놓을 겁니다.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놓을 것이어서요. 네,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그 행안부가 반대나 보류 의견을 내는 것 중에 특히 밀어붙여야 할 내용들과 또 그대로 우선 이번에는 그냥 양보할 내용들은 그때 가서 좀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의원실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인근 순천에서 들으면서 방향에서는 소수 정당을 배려해서 부의장을 다른 정당이나 양보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또 그다음에 이런 자리에 의원님들이 다 오셔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좀 다르구나 해서 좀 감동이고요. 저는 이제 이 발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특별법 제정할 때 정말 올인해서 국회를 엄청 쫓아다니고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한테도 엄청 흡수하면서 쫓아다니고 이런 과정들이 수없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개정법을 발의하신 후에 우리 모두 유족회, 시민사회, 범지역적으로, 범시민사회적으로, 범유족적으로 소동영 의원에게 힘을 우리가 실어서 이 개정법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이제 협상이라는 것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 4.3법에 근거해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법의 내용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세게 올려서 걔네들이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협상을 생각하면서 법안을 좀 강하게 넣어도 어쩔까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열어주셔서
범지역적으로, 범시민사회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기 아까 이미 말이 나왔는데 또 하는지 모르겠는데 녹화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제 위원회의 독립성 얘기를 많이 논의가 됐는데 현재는 그 정무직 장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실무위원회도 이제 공무원들 이분들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또 바뀌고 일관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이미 알고 있지만 꼭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최인필 쌤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뭐 군인이든 저기 경찰이든 또 뭐 국가기록원이든 또 미국과 관련해서는 뭐 외교부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그 사실조사 요원이나 실무위원회 중앙위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인데 그래도 최소한 망자에 대한 접근권 정도는 그 동의를 안 받아도 될 것 같 법으로 뒷받침된다면 망자에 대한 접근권 정도는 법에다 좀 꼭 넣어주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철 의원님 지금 각 지자체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우리가. 예, 저희는 이제 동행명령권이 저희 위원회가 있어서 가능한 우선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망자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유족들에게 상속 유족들에게만 가능한 것들이고요. 네, 아까 이제 최명철 의원님께서 최명필 의원이랑 그 공적자료 열람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아까 지금 현재 우리 사실조사원들과 그 시군 단위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있고요. 2차 조사적으로 이제 전남도에서 검토 작업에서 3차 저기 중앙위원회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위원회에서는 국가기구에 굉장히 많은 기구의 자료를 습득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국방부 계룡대 육군정보통신관을 제가 들어갔다 왔고요.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자료를 어제 가지고 나왔고 이걸 저희들이 분류 작업을 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배분상과 관련된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국가기구의 자료를 최대한 진화이도 못했고 4.3도 못했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수하는데 이제 입수하더라도 이걸 또 다 뭐 해야 되나 해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해제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전부 한문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게 다 못 읽지 않습니까? 이런 작업들이 오래 걸려서 지금 못 내려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국가기구의 자료들을 습득해서 자료를 지금 해제하고 있고요. 이미 군법에 아까 기록 4개는 전부 다 해제해서 곧 다 내려갈 겁니다. 전부 해제 작업 다 마무리해서 내려갈 것이고 굉장히 그 다음에 교도소 것들도 수용임 연구도 지금 해제 작업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내려보낼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는 이제 실제 당장 뭐 여기서는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최대한 저희 어디까지는 내려보낼 거냐면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까지는 내려보낼 겁니다. 내려보내서 실제 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좀 해드리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이거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은데 방금 박발진 선생님께서 어떤 이야기했냐면 우리 위원회가 독립성 문제를 했는데 저희들이 법을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상임위원도 하나 두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공무원 구조의 지원단이 아니라 사무처를 만들기로 돼 있었습니다. 사무처. 그래서 사무처를 두게 되면 이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하고 상임위원과 사무처 중심의 민간 조직기구 중심에 이렇게 하자라는 원래 처음에 법에 성안할 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주 4.3을 따라가다 보니까 안 됐는데 이제 이것을 아마 받아준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중앙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이걸 없애줘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큰 법 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사무처를 만들면 너무 좋다고 하지만 이게 법이 개정이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것은 지금 저도 요구를 못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겠지만은 그런 점들. 그래서 정보 공개는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국가기록원이나 이런 데서 그래도 좀 우리 유족분들이 이 신고를 하시려고 하시는 유족분들이 좀 한 발짝만 보살펴 주시면
유족이기 때문에 전부 국가가 정보를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한테 공개는 안 했지만 이걸 좀 유족들에게 잘 설명하면은 유족들이 한 번만 국가기록원에 가게 되면 다 기록 얻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그걸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는 예. 예, 관양 유족의 소장입니다. 소장님 어머니께서 T9 여수 사건도 통과시키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유족에게 명예회복을 바랄 것은 유족에게 명예회복을 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광양에서 이름탑 제를 관양에서 모시게 되는데 모든 것이 예산 문제라든가 모시면서 심의도 아직 덜 끝났는데 의원님께서 이름탑 모시는데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고 시의장님과 시의원에서도 이름탑 모시는데 많은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일기 간양 유족의 총무를 20년간 맡아서 기록상으로 43명의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을 만들어놔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기간이나 이 시한을 지금 우리 일제강점기나 이런 걸 보면은 계속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있고, 6.25 때 한국 전쟁 때 희생자 유족들 계속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 여수 사건 관련도 뒤를 터놔야지. 지금 저거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도 이 법이 지금 통과되고 나면 우리는 신고 접수 마감이 되는 10호에 걸려드립니다. 이것을 왜 가장 중요하냐 하면 간양은 희생자 전체를 명예회복으로 보상을 받아냈지만은 불의는 한 사람도 못 받은 이유가 3년 10호에 알고부터 3년 내에 보상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못 오고 전 국회의원 우리 전이나 국회의원도 거기에 몰입을 했었고 서동영 의원도 지금 불의유족들이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법 시한을 우리도 접수 시한 신고자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이 시한을 두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주철리 박사님하고 우리 순천 박서영 시민연대로 활동했을 때 같이 15년, 20년을 같이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100% 지금 주철 박사님 아까 또 모두 발언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진실하여 이용법을 나는 그렇게 잘된 법이 없다라고 탐복하는 사람이에요. 진실하여법 하나를 가지고 진실하여법의 보상 보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상 받아냈어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은 다 거의가 자기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큰아버지한테 작은아버지 삼촌한테 호적이 씌워져 있어요. 이 사람들 호적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 목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왜냐? 우리 법에 진실하여법 대법원 판결에 희생자는 8천만 원, 어머니는 4천만 원, 조카는 400만 원입니다. 보상. 이 험난한 길을 거쳐서 명예회복을 했는데 자기 부모를 보상 청구를 하려니까 족하지 않아요. 호적상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만들어라. 이 특별법이 아니라도 다 만들어집니다. 다 만들어서 그 사람 받아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있어서 안 되니 저니 이 논란보다는 저는 현재 법도 진실하여법에는 4번을 내려와 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신고자니까 신고자 내려와서 조사하죠. 증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내려와서 조사해요. 마을 회의관에 와서 청취해요. 그동안에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지막에 간양경찰서에 가서 신원조회 대장을 확인하고 올라갑니다. 4개가 일치해야 진실화해법에서 희생자로 인정을 하고 재판을 거쳐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보상금을 주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지금 1월 21일인가요? 진실화해법을 먼저 우리가 부활시켰잖아요. 우리 유족들이. 그랬는데 이것이 이것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특별법을 요구하는 우리 유족들이 나는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냐. 그러니까 아예 재판 없이 그냥 그는 법이 통과해야 되지 않겠냐. 모두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그런데 그 법이 재판 없이 할 수 없는 거고 대한민국 법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안을 개정을 신라면은 이걸 커놔야 되지. 이거 뭐 6개월 남은 거 5개월 남은 거 이거 갖고요. 지금 만들어 놓으면 이거 통과 좋은 건 만들어서 통과해갖고 시행을 하면은 끝나볼 수도 있다. 이런 아쉬운 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거 그 진화입법으로 보상받으실 때 그 조금 아픈 기억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준비했던 거에 또 더 고민하고 보충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겠고, 저희가 좀 법안 성안되면 일단 저희가 좀 법안을 보충하고, 이게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 보내서 법체계상 문제 없는지 검토 좀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좀 공유하고 그 뜻을 더 나누겠고요. 발의할 때쯤 또 다시 한번 좀 연락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대표에서 우리 박근혜 대표님 힘좀 하기 싫어요. 말씀으로. 예, 성경 의원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개정하시고 또 개정 힘써 주셔서 정말 지역민으로서 뿌듯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주철이 소위원장께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그리고 또 중앙에서 여러 활동하신 내용까지 최근에 또 자료 입수하셨다는 반가운 소식까지 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주철이 소위원장님 뜻이 관철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뭐 제 생각이고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국가의 책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배상 확실히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배상 문제까지 가야지 그 3만원 세월이 일부 그 명예회복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박서정 대표께서도 그 협상 말씀하셨는데 생활비 의료 지원까지 의료 지원 문제는 뭐 쉬울 것도 같은데 생활비라는 용어에 우선 생활까지 책임져야지 이런 또 반론이 있다면 이제 뭐 어떤 의미일지 모르지만 배상이 된다면 당연히 또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로금이라는 명칭도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면으로 주도적인 협상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광양 지역 그동안에 여순 이거 정말 좀 적극적이지 못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적극적인 이런 행정과 또 의회의 활동 마무리가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고요. 여기 광양시의원들 여러분 와 계시는데요.
아까 우리 허정태 선생님이 그 위령탁과 위령제와 관련한 말씀하셨습니다.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상규명, 피해 신고, 접수 및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사실 순천이나 여수에 비해서 방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 여기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조금 더 이게 더 확대되고 강화돼서 광양에서 더 많은 진상규명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시의원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부탁을 드리고 광양시도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제가 잘 정리해서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 같이 또 진지하게 대화 나눠주시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아까 지금까지 시킨 가운데서도 장시간 취재를 해주시고 시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언론인위원 우리 혜택 한번 하실게요. 특별법 개정 혜택. 자, 특별법 개정 화이팅! 공감과 소통의 실시간 뉴스. 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톡톡 TV.